너무 앞쪽으로 쏠리지도 않고 적당하게 밸런스를 잘 유지해주면서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SUV가 어떻게 이런 몸놀림 보여주지? 이렇게 지금 둔탁할 것 같잖아요. 여보세요? 바로 자세 잡는다니까? 운전자가 운전을 그렇게 잘 못해도 바로 컨트롤이 가능한 차예요. Gotta cut to the chase. Everyone give me some space. Don't fall out, we fall into place. Every step walking with grace, amen. Keeping my foot off the brakes. Impact, I'm ready to brace. We fall down and land on our face. 안녕하세요, 이보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아우디의 프리미엄 SUV죠. 바로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Q8 5TFSI 쿼트로 프리미엄 25년식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프리미엄 트림답게 고급 사양들이 어떤 점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트림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50TDI 쿼트로 프리미엄 차량이 있고요, 55TFSI 기본 모델, 그리고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쿼트로 프리미엄 55TFSI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색상은 총 8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색상은 살짝 펄이 들어간 그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빛에 따라서 살짝 오묘하게 느낌이 좀 다릅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기도 하고요. 저는 원래 그레이 색상을 안 좋아하는데 이 Q8을 뽑은다면 블랙보다는 그레이도 진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타면서 이 차가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면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아우디는요 LED 맛집이잖아요. 페리가 되면서 이 LED가 이렇게 사선 형태로 들어가 있었더라면 이제는 좀 더 입체감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총 4가지 패턴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쿼트로 프리미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 7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요. 네,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LED 같은 경우도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쿼트로 프리미엄에는요 HD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와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넓은 가시 범위와 밝기도 더 밝고요, 마주오는 차량을 인식한 후에 부분적으로 꺼주는 기능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싱글 프레임 자체도 패턴이 살짝 변경이 됐습니다. 페리가 되면서 살짝 둥그스름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앞쪽에 센서가 2개가 들어가 있고 가운데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디의 4링 자체가 2D로 살짝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차량은 쿼트로 프리미엄 차량이기 때문에 싱글 프레임 자체가 전부 다 블랙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에도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고요, 일반 기본 모델에는 이쪽이 전부 다 실버 크롬으로 들어가고 이쪽은 살짝 다크 그레이 컬러로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보다 좀 바뀐 점은요, 여기가 이렇게 투구처럼 덮여 있었는데 페리가 되면서 좀 더 매끈하게 앞쪽이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그래도 직선 형태가 좀 더 이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곡선 라인도 굉장히 이쁘네요. 자, 그리고 에어덕트 부분도 기존보다 사이즈가 더 넓어졌고요, 기본 모델은 여기가 살짝 다크 그레이가 들어갔었더라면 쿼트로 프리미엄은요 전부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동일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하단에 이런 범퍼 부분도 살짝 나눠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장이 무려 5005mm입니다. 동급 차량 중에서 가장 긴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 휠베이스 자체도 2998mm입니다. 이 차량은 쿼트로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상단에 루프 라인과 그리고 윈도우 몰딩, 하단에 사이드 실 부분이 전부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본 모델은요 요 3개가 다크 그레이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은요 동일하게 22인치 가솔린, 디젤 할 것 없이 전부 다 동일하게 들어가고, 이 차량은 가솔린이기 때문에 5 스포크 휠이 들어갑니다. 285, 40,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큰 사이즈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뒤 사이즈는 같고요, 브레이크 캘리퍼가 무려 6P가 들어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제동 성능이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타이어는 컨티넨탈 스포츠 컨택트 6가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높은 접지력에 스포츠성도 굉장히 좋은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페리가 되면서 전차종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차고 높이 조절도 하실 수도 있고요,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는 낮춰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SUV가 아니라 쿠페입니다. 이 싹 떨어지는 게 날렵하게 싹 떨어진 건 아닌데 그냥 SUV도 아니고 살짝 쿠페 라인을 보여줘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부분도. 대망의 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Q8은 후면 디자인이 진짜 미쳤습니다. 이 차도 카이엔과 같은 뼈대이기 때문에 살짝 카이엔과 비슷한 느낌의 테일램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길게 뻗은 테일램프부터 해서 기존에는 테일램프 디자인이 이렇게 사선 형태로 들어가 있었다면 이제는 살짝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테일램프로 변경이 됐는데, 기본 모델은 그냥 일반 LED 테일램프가 들어갑니다. 쿼트로 프리미엄은요 OLED가 들어갑니다. OLED? 그 삼성 TV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OLED 테일램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것도 동일하게 패턴이 무려 4가지로 변경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진짜 아쉬운 거 있어요. 다 너무 이쁜데 요거는 좀 숨겨주지 그랬나, 요거를 차라리 여기 위쪽에다 넣어가지고 좀 안 보이게 했었으면 훨씬 더 이뻤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S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 다이아몬드가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고성능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엄청난 고성능은 아니고 그냥 5 TFSI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디퓨저 라인도 원래는 살짝 사선 형태의 디퓨저가 들어갔었다면 사각 형태로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이 쿼트로 프리미엄은요, 웰컴 라이트 그리고 에스코트 라이트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열리면서 이게 저 아까 수동인 줄 알고 막 당겨봤거든요. 문 열리면서 자동으로 스르르르륵 뒤쪽으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는요 605리터이고, 자, 이 차량은 2열이 슬라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슬라이딩을 했을 때는 680리터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딩 했을 때는 1755. 동급 차종이랑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X5가 650리터, GLE가 630리터, GV80이 727리터, 카이엔이 770리터. 트렁크 사이즈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쿠페 라인이기도 하고 2열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간단하게 수납 공간도 있는데 여기는 사실 뭔가 넣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2열 타보겠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맞추고 2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Q8은요 패밀리 SUV로 타셔도 됩니다. Q8 타자마자 뒷자리 왜 이리 넓은 거야? 내가 생각한 쿠페가 아닌데? 광활해요. 무릎 공간이 주먹으로 한 3개 반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다리를 이렇게 해서 꽈도 문제없는 사이즈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게 쿠페 라인인데 머리가 지금 닿아요? 안 닿아요. 앉은 키가 좀 크신 분들도 전혀 안 닿을 것 같은 느낌이고, 가운데도 누군가 앉을 수 있게끔 가운데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이게 천연 가죽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부들부들한데 내 몸을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라이트도 이렇게 켜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진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X5에서는 이 선 커튼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수동이었어요. 손으로 올려가지고 꽂았는데, 자, 이거는 전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창문도 전부 다 이중 접합인데 문은 이 정도밖에 안 열려요. 예, 요건 좀 아쉽습니다. 버튼이 여기 2개가 있는데 하나 올리고 왼쪽 거 한 번 더 올리면 선 커튼 올라오고요. 오른쪽 거라면 오른쪽 것도 내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일단 돼요. X5에서는 7인승을 선택하셔야지만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됐었는데 등받이 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것도 있습니다. 슬라이딩. 이렇게 당겼을 때는 트렁크가 거의 680리터 더 넓어지는 거죠. 패밀리 SUV로 Q8이 진짜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길게 싹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이쪽으로 와서 보여줄게요. 여기는 고급스러운 차량입니다. 가볍게 톡 올려주시면 소프트 클로징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쿠페잖아요. 프레임리스입니다. 야, 진짜 멋집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실내로 가보시죠. 실내는요, 기존과 좀 달라진 점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 모델과 프리미엄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은요, 실버 시니어 엠보싱 인레이가 여기가 살짝 엠보싱이 들어가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쿼트로 프리미엄은 그냥 일반 실버로 들어가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상단, 센터 콘솔, 도어 암레스트까지는 기본 모델 전부 다 가죽이 들어가고요. 쿼트로 프리미엄은 이 숄더까지가 가죽이 적용이 됐습니다. 시트는 발코나 S 스포츠 플러스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연 소가죽이 들어가 있고요. 소재 자체도 굉장히 부들부들합니다. 굉장히 쿠션감도 좋고 내 몸을 잘 지지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사이드 볼스터라든지 허벅지 조임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석이랑 조수석 2열 전부 다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통풍 시트는 1열에만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시트도 운전석과 조수석에 적용이 됐습니다. 자, 마사지 버튼 누르면 이렇게 지금 뜨시죠. 강도도 선택이 가능하고 펄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시원해요. 이렇게 꾹꾹꾹 밀려주는 느낌이 제대로 듭니다. 그래서 졸음운전이라든지 차에서 좀 필요하다 싶을 때 이 안마 모드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스포크 휠이 들어가 있고요. 가죽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고 이 그립감이 굉장히 좋다 생각이 듭니다. 자, 핸들 열선 당연히 들어갔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아우디 신차 그 A5랑 S5 그리고 Q6 e-tron을 시승을 했었는데 그 차량 실내는 진짜 이뻤어요. Q8은요 기존 디자인이랑 똑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근데도 이 기존 디자인이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클래식하면서 깔끔합니다. 계기판도 지금 전부 다 디지털로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부터 해서 MMI도 전부 다 터치로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얇지만 아주 은은하게 곳곳에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총 30가지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역시나 아우디는 조명 회사죠. 그리고 4존 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3D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 전부 다 무선으로 가능합니다. 노래 하나 가보시죠. 매일 훌다가 웃다가 훌다가 웃는 걸 반복해 너 왜 이러는지 술이 술인지
이 발라드 사운드 들었을 때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이게 총 16개 채널에 19개 사운드, 와트 수가 무려 730와트라고 합니다. 사운드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좀 높은 등급의 차량들은 사운드를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달릴 때 좀 드라이브도 하고 노래도 듣고 해야 되니까요. 겉모습은 아우디 Q8이지만 뼈대는요, 람보르기니 우루스와 똑같은 뼈대를 사용했습니다. 이 폭스바겐 MAB 에보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진 SUV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그 MAB 플랫폼이 A5에 최초로 적용이 됐었습니다. 1세대 모델이요. 근데 2015년부터 전기차 개발을 위해서 새롭게 개량해서 만든 게 바로 MAB 에보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B 에보 플랫폼은요, 람보르기니 우루스, 포르쉐 카이엔, 그리고 벤틀리 벤테이가, 폭스바겐 투아렉 이 차량에도 전부 다 MAB 에보 플랫폼이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가성비 우루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엔진 배치를 세로로 무게중심이 좋게 설계할 수가 있고 4륜구동 시스템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지난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딜러분을 좀 소개해주세요 라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좀 남겨드리면요, 아우디 구입이나 시승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쿠오롱 아우토 송파대로 전시장에 있는 이유근 과장님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23년도에서 24년도 2년 연속 쿠오롱 아우토 전국 판매 1등이고요 2년 연속 100대 이상 판매 유일한 분이래요. 아우디 코리아에서도 그 골드 그레이드 등급이 7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능력자이신 거죠. 이분에게 연락을 하면 정말 잘 챙겨주신다고 하고, 이보시우 유튜브 보고 왔다 하면 좀 더 잘 챙겨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확실히 이 차량은 에어 서스펜션이 전 라인에 탑재가 돼 있어가지고 거의 비포장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나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면 이렇게 지금 울퉁불퉁 파인데도 잘 걸러주고요. 다른 차량들은 엄청 흔들려요. 이 Q8은 많이 안 흔들리죠, 그대님? 네, 괜찮습니다. 되게 잘 맞춰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페리가 되면서 전라인 에어 서스펜션 탑재가 돼서 진짜 좋다. 디젤, 가솔린 모두 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돼 있어서 이 6기통에 밀어주는 힘이 원래 좋아요, 초반에도. 근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더 밀어주는 힘이 좋은 것 같아요. 효율성도 좀 더 좋아지고 초반 스타트도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엔진은요, 아우디의 5 TFS 라인에 전부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S 라인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포르쉐 카이엔 파나메라에도 들어가는 엔진이 적용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부터 폭스바겐 그룹이 꾸준히 사용했던 엔진이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검증이 된 엔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스포츠성도 갖고 있는 엔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지턱 넘었을 때 승차감이 너무 좋습니다. EA839 3.0L V6 엔진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카이엔이나 뭐 파나메라는 물론 세팅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보 차저가 들어가 있고요, 2900cc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리가 되면서 제로백 속도가 원래는 5.9초였는데 5.6초로 줄어들었어요. 엔진 성능은 똑같은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제로백도 조금 빨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타면서 느낀 점은 차가 너무 정숙합니다. 정숙하지만 강한 친구. 자, 이 차량에 들어간 미션은요, 팁트로닉 8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BMW에 들어가는 ZF 8단 미션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ZF 8단은 BMW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스포츠성이 좀 더 맞춰져 있고, 그리고 후륜 기반으로 좀 세팅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팁트로닉은요, 이 4륜 구동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좀 더 부드러운 변속에 맞춰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MW만큼 스포츠성 있게 뭔가 미션이 탁탁탁탁 그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스포츠성 있게 잘 따라옵니다. 근데 그건 좀 있어요. 가끔씩 진짜 저단에서 조금 꿀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토올토를 켜놓고 잠깐 멈췄을 때 시동이 꺼지고 다시 시동이 켜졌을 때 살짝 말탑니다.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다른 아우디 라인에서는 7단 DCT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들이 좀 있거든요. 미션에 대한 내구성 이슈가 좀 있죠. 근데 이 8단 자동 미션은 내구성 이슈는 없다. 그래서 안심하고 타시면 됩니다. 자, 현재는 올로드 모드로 지금 달리고 있고요. 모드도 오프로드, 올로드, 효율, 승차감, 자동, 그리고 다이내믹 모드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승차감 모드로 한번 바꿔서 천천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 Q8이 진짜 놀란 게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이야, 이거 보세요. 지금 제 코너로 돌았는데 차는 지금 일정하게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코너링을 정말 잘 탈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우디는요, 콰트로 시스템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토크 벡터링 기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코너를 돌 때 요렇게 해서 왼쪽으로 돌잖아요.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바퀴는 좀 더 많이 굴려주고 안쪽에 있는 바퀴는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바깥쪽에 동력을 좀 더 많이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빨리 탈출할 수 있게끔 이중 접합 유리가 지금 전부 다 적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터널 안에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조용히 말을 해도 사운드가 잘 전달이 됩니다. 특히나 뭐 시속이 지금은 한 83 정도가 되는데
시속이 한 100km 정도가 되고 터널 밑에 지나갈 때는 하부에서 올라오는 노면소음이 진짜 많아요. 심지어 타이어도 22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조용합니다. 그 중요한 거는 이게 22인치가 들어가 있으면 승차감이 되게 안 좋거든요. 제네시스 GV80에서도 큰 인치를 선택 안 한 이유가 승차감 때문이에요. 근데 이 Q8은요, 전 차종 오링크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음으로써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요. 스포츠 모드, 올로드, 그리고 오프로드에 따라서 서스펜션의 이런 댐퍼를 조절을 해줍니다. 스포츠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에어 서스펜션도 최대 90mm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킹 성능도 앞쪽에 6P가 들어있고 뒤쪽에는 1P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브레이크를 했을 때 너무 앞쪽으로 쏠리지도 않고 적당하게 밸런스를 잘 유지해주면서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SUV가 어떻게 이런 몸놀림 보여주지? 이렇게 지금 둔탁할 것 같잖아요. 여보세요? 바로 자세 잡는다니까? 운전자가 운전을 그렇게 잘 못해도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컨트롤이 가능한 차예요.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기어봉도 어떻게? 오른쪽으로 살짝 툭 밀면 수동 모드로 되고 한 칸 내리면 드라이브에서 스포츠로 바뀝니다. 자, 해볼게요. 340마력도 충분하죠? 근데 엔진 배기음 안 들리죠?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차 자체도 스포티하고 되게 잘 나가는데 배기음은 따로 진짜 원하시면 저는 튜닝 할 것 같아요. 살짝만. 근데 되게 시원시원히 잘 나가. 그리고 수동 모드로 우측을 한번 딱 해주시면 패드 시프트나 기어로 이용해서 이렇게 카이엔이랑 비슷한데 카이엔보다는 승차감이 좀 더 좋아요. 근데 카이엔만큼이나 스포츠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성비 카이엔 맞네. 승차감 모드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승차감 모드로 달렸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항속 주행했을 때는 글라이딩 하는 느낌이에요. 되게 부드럽게 가. 시트로 올라오는 이런 충격들도 없잖아요. 고속에서도 이 핸들의 떨림 자체도 없고 불안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속에서 이제 고속용으로 넘어갈 때도 340마력에 51토크 정도가 되는데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한 170, 80까지는 쭉쭉쭉 나갑니다. 최고 속도는 250km까지 달릴 수 있고요. 일반 공도에서는 역시나 한 300마력대에서 뭐 토크가 50 정도 되면 충분합니다. 제로백도 5.6초 2.2톤의 거구치고 굉장히 빠른 거죠. 자, 여기서 속도가 70km가 넘어갈 때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밝아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우디만의 이 사륜이 붙어가는 느낌이랑 고속주행했을 때 안정감이 남달라요.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는 에어 서스펜션이 아래쪽 싹 깔리면서 SUV인데 되게 시야도 높고 지금 되게 위쪽에 붕 떠있는 느낌인데 나는 바닥으로 촥 깔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차량입니다. 핸들링 자체도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딱 적당한 그런 쫀쫀한 느낌입니다. 전장의 동급 차량 중에서 가장 긴 5m입니다. 근데도 유턴이라든지 지하주차장이나 골목에서 정말 좀 더 작은 사이즈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죠. 다이나믹 올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는데 각도가 5도까지 조향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50km 이하일 때는 앞바퀴랑 반대 방향을 움직여주면서 최대 60cm 정도 회전 방향을 줄여주고 유턴을 했을 때는 5.6m로 이제 회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드라이빙 했을 때 고속 주행을 했을 때도 이 차가 굉장히 날렵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50km 이하일 때는 바퀴의 반대 방향을 움직여준다고 했죠. 근데 시속이 80km 이상일 때는요 바퀴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주면서 좀 더 스포티하게 빠르게 움직이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쿼트로 프리미엄을 선택하려면 700만 원을 더 추가하셔야 되는데 앞에 HD 매트릭스 헤드램프, 레이저 램프가 들어가고요. 후륜 조향이 들어갑니다. 이 두 개 때문이라도 저는 쿼트로 프리미엄을 꼭 추천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아우디에 하면 또 반자해주행 보조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도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버튼을 그냥 셋만 눌러주시면 오른쪽 아래에 이게 나옵니다. 이러면 반자해주행 보조가 지금 켜진 거고요. 그리고 레버를 위쪽으로 한번 올려주시면 올라갑니다. 빨간 색깔이. 그래서 저는 딱 100으로 맞춰보고 달려보겠습니다. 자, 어댑티브 크루즈를 지금 켰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코너링도 굉장히 잘 빠져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 생각보다 지금 중앙을 잘 맞춰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핸들은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터널 들어왔을 때도 잘 인식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 아우디의 이 반자해주행 보조 제가 저번에 테스트 했잖아요. 자꾸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길래 되게 불안했는데 이건 잘 되네. 지금 이렇게 살짝 곡선이라든지 직선 구간에서는 정말 잘 조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제가 2박 3일 동안 지금 타면서 살짝 느낀 점은 이렇게 지금 좀 완만한 데는 괜찮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굴곡이 좀 심한 데는 얘가 벗어나진 않는데 좀 불안하게 계속 조금씩 이렇게 끄트머리 타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운전자가 조금 불안해서 좀 잡게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반자해주행 보조를 켜고 핸들을 꼭 손으로 잡고
이제 컨트롤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우디의 또 장점하면 또 AS가 굉장히 길어요. 워런티가 무려 5년 정도가 되고 최대 주행거리는 15만 킬로까지 보증이 된다고 합니다. 자, 차량 가격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50 TDI가 1억 1,800 정도, 개별 서비스가 6월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프리미엄은 1억 2천 정도, TFSI 기본 모델은 1억 2,100만 원, 프리미엄은 1억 2,8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또 아우디 하면 뭐예요? 기본적인 할인이 있죠. 공식적인 할인까지 받아보면 1억 극초반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다. 1억이면 사실 진짜 완전 가성비 아니에요? 비슷한 가격대 차량들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GV80이 쿠페 모델을 선택했을 때 블랙 에디션이잖아요. 가격이 1억대예요. 근데 제네시스는 에어 서스펜션이 있나요? 없죠. 전자제어 서스펜션밖에 없어요. 저는 GV80을 선택할 바에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Q8을 살 것 같아요. BMW SUV 최강자 중에서는 또 X5. X5가 1억 3천인데 X5는 뭐 할인을 받았다 해도 1억 2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할인 받으면 뭐 1억 초반대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가성비라 생각이 들어요. X5는 2열이 좀 좁습니다. 그리고 GLE도 제가 저번에 타봤을 때 2열 공간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GLE는 스포츠성은 확실히 많이 부족합니다. 차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X5랑 GL이랑 적절하게 잘 섞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XC90 그거는 가격대가 뭐 9천만 원 후반대, 안전을 위해서만 타는 차잖아요. 사실 에어 서스펜션도 있긴 한데 승차감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거 말고는 뭐 스포츠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리고 외관 디자인이 좀 호불호가 갈립니다. 아우디 하면 또 막 온라인에서 아우디는 카푸어가 타는 차지 막 이러는데 카푸어 분들이 아우디 Q8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 유지비도 굉장히 비싸고 Q8 자체도 중고차라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도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총평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의 장점들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요. 일단 유니크한 익스테리어 디자인, 카푸어 이미지가 없는 차. 전체적으로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차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괜찮을 것 같고요. 핸들링도 좋고 승차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2열의 공간이 넓어서 패밀리카로도 원하시는 분들은 강추해드리겠습니다. 동급 대비 가성비가 진짜 좋습니다. 후륜 조항도 들어있고요. 에어서스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단점도 물론 있죠. 얼마 전에 A5랑 S5 그리고 Q6를 타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이런 핸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아날로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 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트렁크 저기 공간 조금 협소한 거, 그리고 뒤에 와이퍼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 빼고는 Q8의 단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비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스포츠 모드로 주행도 좀 많이 했죠. 그리고 고속 주행도 하고 살짝의 시내 주행도 했는데 복합 연비는 7이 나옵니다. 이제 복합 연비가 8이거든요. 8점 몇인데 7이 나온 거 보면 연비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차 크기에 이 정도 연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 뭔가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Q8을 적극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아우디가 신차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GX도 나올 예정이고 신차가 또 나오면 또 시승기를 전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사랑합니다. 저 영상 시청자가 지금 되게 많은데 구독자는 지금 퍼센트가 너무 낮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